있습니다. 모두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놓으시거나 꺼두시고 재판 중에는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20년 6월 2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09합641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의 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본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필요한 사항과 이득이 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영웅 씨,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주민번호는 890306-152374입니다. 현재 주소는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 육민관로 18입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피고인은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이 바뀐 주소를 알리지 않아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부인이나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김영웅 씨는 6월 21일 오후 9시경 여자친구인 나청순 씨의 전화를 받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정질환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싸움이 붙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형법 제4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260조, 형법 제262조에 의거하여 기소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입니다. 피고인은 본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제가 정질환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자친구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랬을 거라고요. 피고인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질환 씨와 배달기사인 이짬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거로 현재 병원에 있는 정질환 씨의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웃인 한마음 씨와 여자친구인 나청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정질환 씨의 폭행으로 인해 나청순 씨의 갈비뼈 골절 진단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죄송합니다. 먼저 검사 측 증인부터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정질환 씨, 이짬뽕 씨, 나청순 씨, 한마음 씨는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선서를 한 후 거짓을 말한다면 위증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 또는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밝혀질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 중 나청순 씨께서 대표로 송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양심에 따라 거짓과 보탬 없이 사실만을 말하며 거짓을 말했을 경우 위증의 벌로 처벌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네. 이 짬뽕 시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내어가 주세요. 먼저 검사 측 증인신문 진행하세요. 이짬뽕 씨는 8시 55분경에 나청순 씨 집 앞에 계셨나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배달시킨 음식의 그릇을 수거하려고 갔습니다. 그릇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목격한 것이 있습니까? 깨진 술병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남자분 머리에서 피가 났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피고인이 가격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까?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술병을 들고 있는 건 봤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검사 측은 정지란 씨가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의 진료 내역서와 현재 입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원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 측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반대 신문 진행해 주십시오. 그 당시 나청순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쓰러져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버튼을 누르려 할 때 바로 밑에서 경찰차 소리가 들려서 제가 신고를 멈췄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짬뽕씨는 내어가 주셨습니다. 한마음씩 착석해 주십시오. 변호인 측 증인신문 시작해주세요. 증인은 나청순 씨의 아랫집인 와르르 맨션 203호에 거주하고 있는 한마음 씨가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6월 21일 오후 7시경 뭘 하고 있었나요? 일을 끝내고 돌아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6월 21일 8시 40분경 무슨 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까? 8시쯤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주려고 올라갔어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시고 40분 정도가 지난 후에 경찰에 신고하셨죠? 그때까지는 저의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있었는데 다시 한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는데 복도에서 여자분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에 확신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한마음 씨, 사건 당시 문을 열고 나온 분의 얼굴을 정확히 목격했습니까? 아니요, 밤이라 좀 어두워서 못 봤어요. 신고를 한 후 현장에 계셨습니까? 딸이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라 바로 데리러 갔어요. 신고를 하기 전 나춘우 씨의 집 앞에서 여성의 비명소리 외에 들은 것이 있습니까?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입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청순 씨는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인 측 나청순 씨에게 신문 진행해 주세요. 나청순 씨는 과거 정진원 씨와 교제했다 헤어진 것이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한 1년 정도 사귀었다 헤어진 것 같아요. 6월 21일 정진환 씨가 나청순 씨의 집에 찾아왔나요? 네, 사실입니다. 몇 시쯤 정진환 씨가 찾아왔나요? 퇴근 후였으니까 한 7시 반쯤 좀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럼 6월 21일 오후 7시 반경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퇴근하고 출출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쉬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곧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인터폰을 보니까 정진환 씨가 서 있었어요. 종종 있는 일이니 그날도 그러려니 하고 돌아가라고 말했죠. 근데 그날따라 술을 먹었는지 문을 열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때부터 정진환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정진환이 저를 때렸어요. 평소 정진환 씨가 자주 집에 찾아오셨습니까? 네,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로 종종 집에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전 찾아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다툼했나요? 아직도 절 사랑한다느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느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생겼고 더 이상 그 친구에게 마음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그때마다 정진환은 저에게 욕을 하며 때렸어요. 매번 이런 레파토리로 싸운 거라고요. 나청순 씨는 김영웅 씨에게 왜 전화하신 겁니까? 정진환 씨와 있는 상황이 무섭기도 했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급한 대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검사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나청순 씨는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지 않고 김영호 씨에게 전화를 하셨나요?
그때는 당황하기도 했고 경황이 없기도 했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남자친구뿐이더라고요.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에게 먼저 신고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나요?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요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자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판사님, 저희 변호인 측은 정지란 씨의 폭행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진단이 나온 나청순 씨의 병원 진료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측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변호인 측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청순 씨는 정지란 씨의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되어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사 측 계속 진행해주세요. 네. 나청순 씨의 전화를 받고 온 김영호 씨가 온 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나청순 씨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쓰러져 있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정진환 씨가 제 남자친구의 머리를 때린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정지란 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나청순 씨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진환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 증인신문 진행하세요. 증인신문에 앞서 정지란 씨가 현재 뇌출혈 증세로 말이 어눌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증인은 6월 20일에경 나청순 씨의 집에 있었는데 혹시 그곳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네, 나청순 씨와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김영웅 씨 맞습니까? 네 맞아요. 김영웅 씨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냥 책상에 있던 술병을 갖고 와가지고 들고 있었어요. 그 술병으로 정지환 씨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증인신문 진행하세요. 정지란 씨는 나청순 씨의 집에 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냥 집으로 찾아와서 막 계속 대화만 했어요. 대화만 한 것이 확실합니까? 재판장님, 지금 변호사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실 말을 말하세요. 변호인은 자제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검사 측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혹시 이 사건 외에 따로 재판에 계류 중인 형사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2020 2020년 6월 21일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청순 씨에 있습니까? 청순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답은 하지 않고 비명소리만 들려서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나청순 씨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청순이가 한 말을 듣고 정지란과 같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나청순 씨가 평소 김영웅 씨에 대해 김영웅 씨에게 평소 정지란 씨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청순이한테 미련을 가지고 귀찮게 하여 종종 집에 찾아와 말다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나청순 씨의 집에 찾아갔을 때 나청순 씨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얼마나 때린 건지 청순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갈비뼈 쪽을 다쳤는지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나청순 씨가 상처를 입은 걸 보고 단순히 화가 나서 정지란 씨를 가격한 것입니까?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맞아 쓰러져 있으니 복수심에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정지란 씨가 나청순 씨 집을 찾아가 폭행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정지란 씨의 머리를 가격해 뇌출혈을 발생시킨 폭행 치상죄는 엄연히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한 것은 정당 방위에 위배되는 사항이니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로 성립될 수 없고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측 최종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정지란 씨는 평소 지속적으로 나청순 씨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하였으며 사건 당시 나청순 씨를 심하게 폭행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히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이를 본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나청순 씨를 구하기 위해 정지란 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청순이가 더 이상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술병으로 정지란을 친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파하는 걸 두눈 뜨고 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심리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일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춘천지방법원 본주지원 사건 번호 2020 고압 64일 헌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영웅 씨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나청순이 피해자 정지란에게 맞는 것을 보자 정지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무기를 들고 때린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이기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정당방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피고인 김영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양형 사유를 밝히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정지란을 가격할 때 피해자 정지란이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은 형의 가중 요소가 되었고 피해자 정지란에게 본 사건에 있어서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는 점,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본 법원을 통해 7일 이내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지방법원 본주지원 2020 고압 64일 헌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칩니다.